윤 대통령이요, 사실 한동훈 대표의 5가지 요구안을 수용했는지 여부도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조영민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당정 갈등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봤는데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문제가 올 한 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어요.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조 차장, 직접 질문을 던진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당정 갈등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여태까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던 건 아닙니다. 여러 번 이제 그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얘기가 나왔고 사실 이 갈등이 시작된 게 올해 1월부터였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그 질문이 나와도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답하거나 하지 않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어떤 당정 관계라든지 그냥 뭐 약간 비켜가는 듯한 답변의 태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대답은 사실 저도 질문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앙금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질문에 이제 앙금이라는 부분을 넣긴 했지만 대통령 스스로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앙금이 다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의원들 내가 둘이 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앙숙이 되다가도 또 친해지기도 하고 이러더라. 결론은 밑에 있는 줄인 것 같습니다. 공동 과업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될 것. 그러니까 억지로 한동훈 대표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리 만드는 인위적인 모습들 하지 않겠다는 뜻이 일단 저 말에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갈등 관계가 부각되거나 지속되거나 했을 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말로 접어들수록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좋지 않은 국면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 공동 과업이란 건 결국에 어떤 당정 간에 어쨌든 공동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풀어가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한 대표의 5대 요구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게 5대 요구안인데 조 차장이 봤을 때는 저 5대 요구안이 이번 회견에서 수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뭐 하나씩 짧게 짚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대통령 오늘 어쨌든 뭔가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사과를 하긴 했고요. 용산 개편에 대해서도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어쨌든 인사 검증이 돌아가고 있다. 뭐 개각과 함께 맞물린 인적 개편에 대한 얘기했고요. 김 여사 즉시 활동 중단과 관련된 부분도 참모들과 대통령이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중단하겠다. 뭐 어쨌든 간에 자제해서 중단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건 맞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있었던 그 요구사항이 마지막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특별감찰관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 역시 뭐 기존 입장 그대로죠. 국회가 추천한다면 나는 거부할 뜻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개편 개각, 김 여사 활동 중단 어느 정도는 한 대표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수용했냐 아니냐는 결국에는 한 대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말을 안 하는 것 같고 이게 또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 대표가 요구를 해서 수용했다라는 모양새를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등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했다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어쨌든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이라는 표현이 좀 눈길이 간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장 이번 달에 예정된 대통령 순방에는 동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오늘 질문이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나서 기자들끼리 모여서 평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가냐 안 가냐를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안 물었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되게 좀 이렇게 탓을 했었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실은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 달 예정된
그 순방에는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 매우 유력한 것으로 저희는 네.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역시도 이번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에는 어쨌든 여권 친윤계라고 표현되는 의원들의 직접적인 건의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순방은 가지 않을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유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5대 요구안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이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죠? 근데 뭐 한동훈 대표 쪽 얘기를 제가 좀 들어봤더니 예. 5대 요구안이 그렇게 수용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국회가 추천하면 받겠다는 거는 임기 초반부터의 대통령실의 스탠스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를 해서 할 거냐, 그 네. 링크를 좀 풀어달라는 게 한동훈 대표 측의 요구였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그거는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 이런 건데, 뭐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추천하면 받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 받지 않겠다는 거와도 좀 같아 보여서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 5가지 요구 중에서 제대로 수용된 건 없어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문제도 전제 조건을 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이번 순방은 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뭐 영부인으로서 필요한 것, 국격에 손상이 가지 않는 정도의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전제 조건을 네. 다는 거기 때문에 한 대표의 요구를 온전히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봤는데 그런데 정치권 반응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당, 야당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뭐 야당이야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네. 비판을 쏟아내고 있고요. 근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예. 좀 대표적인 친한 의원들과 통화를 하고 방금 들어왔는데 뭐 친윤계에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민심이 어떤지를 인식을 했고 특히 네. 대통령이 직접 고개까지 숙여서 사과를 할 정도로 좀 포괄적으로 모든 게 내 탓이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반면 친한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후에 민심이 나빠졌는데 혹시 이번 사과도 그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얘기를 했고요. 또 TK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TK 민심을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TK 지역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김건희 여사를 유경수 여사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경수 여사에 빗댈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같은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이제 각자 취재를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짧게 한 질문만 좀 드리자면 오늘 대통령 회견 어떻게 전국 반전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노 부장부터 짧게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 저는 좀 여론 흐름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반전을 꾀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과한 거 분명히 평가할 만해요. 근데 네.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사족을 좀 많이 달다 보니까 사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공격을 할 것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과를 했으면 그만이지 뭐 저렇게 설명이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업무상의 조언이었다라는 설명만 남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반전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그래도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조 차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정치 선배의 평을 듣고 저보고 평을 하라고 하시니까 의심스럽긴 한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요? 무엇을 누구를 타겟팅으로 한 기자회견이었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국민을 만족할 수 없는 기자회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기자회견이 예를 들어 최근에 뭐 TK 지역 지지율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 나오지만 기존의 대선 당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부분이 만약에 노림수였다면 저는 오늘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또 TK에 대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고 기존의 여러 가지 것들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던진 부분들이 네. 기존 지지층들의 돌아선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그렇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강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뭐 사회부인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제 명태균 씨가 내일 소환 조사를 받거든요. 그렇죠, 예. 네, 토요일까지 소환 조사 예측도 되고 있는데 이 3대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좀 반박을 했잖아요. 네. 물론 이 창원지검 수사가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 물증들, 뭐 간접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이 이 해명에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논란은 길어지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3명의 베테랑 기자들과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요 아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